아무쪼록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목판되와 모되 이거 둘 다 맞고요. 목판되는 네모 반듯한 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걸 호비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되박으로 퍼주죠. 요게 한 되. 옛날에 이제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쌀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렇게 한 되, 두 대 이런 식으로 팔기도 했는데 요즘 뭐 그냥 마트에서 팔죠. 그래서 요거 무슨 민속박물관 이런 데 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모 반듯한 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네요. 한 뭐 100년 그 정도. 그전에는 이제 되박, 그거 있죠? 그 쪽박, 그 바가지, 그걸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게 한 되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한 되가 10개 모이면 한 마리 되는 거죠. 10호비 한 되고요. 10대가 한 마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마리, 바로 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섬은 이제 80kg니까, 얘는 8kg, 얘는 이제 0.8kg, 얘는 0.08kg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이런 거를 목판되라고 부르고 모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목화씨, 면화씨가 있는데 요 둘 다 맞고요. 하여간 목화씨, 면화씨를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두껍다지를 열고 그 붓에다가 넣어 오셨죠. 그래서 하여간 요까지 합쳐서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두껍다지가 맞고 두껍착은 틀리다는 것. 그래서 한자어가 틀리고 고유어가 맞는 그런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심결, 무심중이 있는데 이거 둘 다 맞습니다. 무심결에 무심중에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봉숭아가 있고 물봉선화가 있네요. 봉숭아, 봉선화 아예 이렇게 고유어를 하든지 한자어를 하든지. 그 다음에 요거 흰말과 백마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봉숭화는 틀리다는 것. 물봉숭화는 틀려요. 그 다음에 백말도 틀리다는 것. 같이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만 기억해 주시고요. 물봉숭아는 봉숭아의 한 종류로서 물기가 많다고 하네요. 수산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물뿌리와 빨뿌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여간 이거 무슨 식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요렇게 무는 불이 있죠. 요 부분을 담배에 무는 부분 요거를 물뿌리, 빨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심부름과 물시중이 있는데 요거 하여간 물 떠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여간 물 떠다 주는 것 물심부름, 물시중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추리나무와 물추리 막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맞습니다. 물추리나무는 쟁기의 성의 앞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로서 두 끝에 봇줄을 메어 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쟁기 있죠? 쟁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성의가 이제 쟁기를 이제 연결시키는 요 부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줄을 이렇게 맸을 때, 요게 앞에 이제 매는 게 멍해죠. 그 소 앞에 매는 게 멍해고, 요렇게 줄이 있을 때, 요 두 줄을 연결시키는 거, 요거를 물추리나무, 물추리 막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다 트랙터 가지고 합니다만, 경운기 가지고 하죠. 그렇게 밭을 갑니다만, 옛날엔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요런 이제 막대나 이런 것 이름들이 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에다 매는 멍에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줄에다가 이렇게 매는 곳이 바로 이제 물추리 막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타작과 진타작 요 둘 다 맞고요. 우리 타작이 바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벼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그냥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물이 축축한 채로 이렇게 타작하는 것, 벼를 떨어내는 것을 바로 물타작 진타작. 이번에 민둥산과 벌거숭이산이 있는데요. 요 둘 다 맞습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식목일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민둥산 산불이 나지 않는 한 그런 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예전에는 이제 하도 그냥 나무로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벌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민둥산들이 많았습니다. 민둥산, 벌거숭이산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층과 아래층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바깥벽, 밭벽. 우리 안벽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바깥의 줄임말은 받침입니다. 이 티읕 받침이에요.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편, 그 다음에 오른편, 이렇게, 둘 다 맞습니다. 바른 손, 오른손. 그래서, 요게 바른 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왼손은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그 하여간 뭐 소수자를 예, 그 배려하는 말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사실 이제 오른편이라는 게 이게 옳다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예, 사실은 이제 그 오른 그 바른 쪽 예,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right가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꼭 하여간 그 오른편을 바르다 오르다 이렇게 보는 게 꼭 한국의 그런 그 말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간 왼편에 외다라는 것은 왼편에는 외다에서 왔을 거잖아요. 예, 그건 또 틀리다라는 뜻이에요. 외다라는 게.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어원을 보자면 좀 하여간 그 좀 상당히 그 왼손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거하게 좀 불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 용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바른 편 오른편 둘 다 맞게 해서 발목가지와 발목쟁이가 있는데요. 요거 예,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발목가지라고 하는 것은 발목의 비속어 낮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버들강아지, 버들개지 예, 둘 다 맞습니다. 예, 버들강아지 맞는 건 아셨지만 버들개지 요것도 뜻밖의 맞네요. 예, 둘 다 복수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벌레와 버러지. 요 버러지가 좀 뜻밖이에요. 이런 버러지 같은 놈 막 얘기할 때 요거 맞는 말입니다. 표준어예요. 그런데 벌거지, 벌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비표준어인데 뜻밖의 벌레를 버러지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표준어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변덕스럽다와 변덕 맞다가 있는데 요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변덕 맞다, 변덕스럽다. 그 다음에 보조개와 보루물 둘 다 복수표준어입니다. 예, 보조개를 보루물로 표현하는 것 이거 참 예쁜 표현이네요. 볼에 우물이 파였네요. 예, 하여간 둘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 내기, 여간 내기, 예사 내기. 저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여간 내기가 아니야, 예사 내기가 아니야. 다 같은 말입니다. 핵내기는 비표준어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내기를 핵내기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근데 뭐 거의 안 쓰는 말이고, 하여간 어쨌든 저 사람 그냥 보통 내기야 이런 말 쓴다기보다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여간 내기가 아니야, 예사 내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하여간 어쨌든 셋 다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따구니가 있고 볼퉁이, 볼떼기가 있네요. 이거 볼의 비속어인데, 자, 어쨌든 얘네들 시리즈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볼은 볼따구니, 볼떼기, 볼퉁이 이거 셋 다 맞고 다 맞습니다. 볼은 좀 되게 너그러워요. 예, 그렇지만 뭐 우리 그 따구니에서는 이제 뺨따구니 같은 경우에는 그 뺨따구니, 뺨따기가 틀리고. 철따구니가 철도 좀 약간 좀 너그럽죠. 철따구니, 철딱선이, 철딱지가 맞는데 철떼기가 틀리고 그 다음에 등이 가장 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등따구니, 등떨이 틀리고 등떼기만 맞다는 것 예, 예, 기억해 주세요. 로 이제 부침개질, 부침질, 지짐질.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는 이제 그 저 경상도 지짐이라고 그러죠. 예, 어쨌든 부침개를 지짐이라고 하는데 예, 부치개질은 비표준어고 하여간 어쨌든 그 지짐질도 맞습니다. 부침질, 부치개질 다 맞다고 부침개를 만드는 행위죠. 예, 셋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똥안따, 등화지다, 등화안따라는 말, 요 셋 다 맞고요. 예, 불똥안따라는 것은 심지 끝에 이제 등화가 생기다라는 그런 뜻인데, 요 셋 다, 예, 하여간 심지 끝에 그 저기 불꽃이 예, 붙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생일 케이크 할 때 이제 불이 잘 안 붙을 때 있잖아요. 하여간 그때 불이 붙을 때 불똥안따, 등화지다, 등화안따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셋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르다, 사르다, 뭐 불살라보자, 막 이런 식으로,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사기를 막 도두고 그러는데, 어쨌든, 불사르다, 사르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발, 비용, 요거 둘 다 맞습니다. 비용을 비발이라고 하기도 하나 봐요. 예, 비발이 뜻밖의 맞네요. 그 다음에 뾰두라지, 뾰루지, 요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뾰루지가 생겼다, 뾰두라지가 생겼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쾡이 삭이 있는데 요 둘 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삭은 또 이제 그 삭피 예, 할 때 그때 이제 그 삭의 가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얘가 덩치가 거의 고양이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렸을 땐 이렇게 귀엽거든요. 귀여운데 얘네들이 이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 키웠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고양이인 줄 알고 새끼를 갖다 키웠더니 알고 보니까 예, 삭행이어가지고 막 결국엔 이제 풀어줬다 뭐 이런 얘기
살쾡이. 예전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예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쾡이를 거기서 본 적은 없어요. 그 밖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다 그냥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봤죠. 그래서 거의 뭐 동물원에나 들어가 있는 하여간 고양이 크기에 아주 그냥 온순하지 못한 성질을 사나운 이런 야생동물이 바로 살쾡이가 될 텐데, 삭괭이는 틀렸죠. 삭괭이. 요 리을 기억에다가 괭이를 붙인 삭괭이는 틀린 말입니다. 살쾡이, 삭이 맞다는 것 앞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 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삽살개와 삽살이가 있는데 이거 둘 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개는 진돗개가 아니라 얘네들이에요. 삽살개, 삽살인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때 저기 얘들 가지고 이제 가죽, 얘 개털모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거의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털들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개털모자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간 방한복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많이 볼 수가 없는 그런 개들인데, 우리나라 민화나 이런 데서는 다 얘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돗개가 아니라 바로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전통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삽살이, 삽살개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두꾼, 상여꾼, 요거 둘 다 맞고요. 옛날에 이제 요즘은 뭐 다 그걸 합니다만, 관에 넣습니다만, 옛날엔 이제 물론 이제 관이 있긴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상두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지냈죠. 그래서 무거운 상두를 드는 사람들, 상두꾼, 상여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도꾼, 향도꾼 이런 말은 비표준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상씨름 소거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씨름판에서 결승을 다투는 그런 씨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씨름에서 결승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씨름이라고 하고, 소거리, 이제 소를 걸고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천하장사한테는 소를 한 마리 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씨름 중에 제일 최상씨름, 상씨름, 그 다음에 소를 걸고 하니까 소거리, 이렇게 하는 말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양, 생강, 요거 셋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요런 애들 있죠. 요거 뿌리 이렇게 난 애들, 요런 소들의 뿔을 세양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생뿔, 세양뿔, 생강뿔, 요건 이제 저 쇠뿔의 형용인데, 요 세양뿔은 요게 이제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 다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 손을, 그런 생강 같은 손을 가진 사람은 세양손이라고만 부른다는 것, 생손이 생강손이 틀리다는 것, 세양손이라고 부른다는 것 앞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죠. 다음은 이제 생철과 양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철, 양철 둘 다 같은 말로 써요. 그겁니다. 동의어, 복수 표준어입니다. 생철은 이제 서양철에서 아마 뭐 하여간 서양철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서양철은 비표준어고요. 요 생철, 요 살아있는 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쇠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금방 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른 쇠를 무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막 무쇠팔, 무쇠다리 이래가지고 아주 단단한 쇠로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래가 잘못된 것이고, 무쇠는 되게 약한 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어쨌든 무쇠를 가리키는 생철은 양철이란 말로 그렇게 또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양철은 이제 서양철에서 아마 줄어든 말인 것 같아요. 서양철은 비표준어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럽다, 설다가 있는데 요 두 개 다 맞고요. 그렇지만 설다 할 때는 리을 비읍으로 써야지, 리을로 쓰는 설다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애달프다, 애달다 있죠. 요거 같이 알아두세요. 애달프다, 애달다에서 애달프다만 맞고 애달다는 틀린데, 서럽다, 설다, 또 서글프다가 또 있죠. 서글프다도 맞고요. 서럽다도 맞고 또 설다도 맞다는 것. 이렇게 리을 비읍, 애달다는 리을 비읍 틀리는데, 설다는 또 리을 비읍 맞다는 것. 요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방질과 한양질. 이거 좀 약간 하여간 그때 당시에 예전에 1989년도에 이렇게 사회상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바람피는 그런 행위, 요거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글다, 성기다, 요거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글다라는 것은 물건의 사이가 뜨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횟수나 도수가 뜨다. 관계가 깊지않고 서먹하다. 그러니까 뭐가 촘촘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 사이가 뜨는 것, 이런 거를 성글다, 성기다라고 얘기하고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으세요와 으셔요가 있는데요. 요거 둘 다 맞고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와 어서 오셔요, 이거 둘 다 맞는 거예요. 요 셔요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와 송이버섯, 그래서 송이버섯을 송이라고 불러도 맞습니다. 수숫강과 수숫대, 예, 둘 다 맞습니다. 술안주와 안주,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하다, 스름하다 라는 말, 요거 름, 예, 그래서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발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씁쓸해하다, 씁쓸음하다 요런 말도 하여간 뭐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예, 그 습자 들어가는 요것도 스레하다, 스름하다에 준해서 스레하다, 스름하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말, 흉내말, 저 뭐 의성, 의태어 가리키는 말인데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와 세사가 있는데 요거 가는 모래를 시세라고 또 부르기도 하나 봐요. 세사는 한자죠. 예, 그래서 가는 모래란 뜻인데 시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과 신발, 예, 요거 하여간 뭐 신을 신다라는 것, 신발을 신다. 신발이란 말도 좀 특이한 말이에요. 예, 신이 발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발 역할을 하는, 예, 이런 걸 이제 신발이라고 하면서 좀 하여간 좀 특이하게 만든 용어인데, 예, 둘 다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따 설명 읽어보겠지만 신류 수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신발류 수출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좀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요 말이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신발이란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신주보와 독보가 있는데요. 이건 신주를 싸는 보라고 얘기하네요. 예전에 집집마다 이렇게 좀 조상을 모시는 그 신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싸는 보자기, 요거 신주보, 독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술꾸러기와 심술쟁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같이 알아두세요.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술꾸러기, 쟁이 시리즈, 욕심꾸러기, 욕심쟁이도 같다, 다 맞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씁쓸해하다, 씁쓸하다 나왔네요. 예, 쓰레, 쓰름, 그리고 쓰레, 쓰름 다 맞다는 것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이 세다, 악이 차다. 예, 요거는 하여간 마음이 굳세요. 남에게 잘 꺾이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악이 세다, 악이 차다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다음에 아래, 위, 위아래. 요거는 뭐 특별한 순서가 없죠. 그래서 아래, 위아래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쥐락, 펴락, 그 다음에 불그락, 푸르락은 순서가 있으니까 그 두 개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이렇게 어떻다,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는 든을 붙이고요. 아무하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다라는 말, 이거 어쨌다라는 말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든을 붙이는 거고요. 하였다라는 말은 없고요. 여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으면 든을 붙이고요. 앞에 이제 어간이 있으면 든을 붙이고 어간이 없으면, 예, 그러면은 그냥 튼을 발음대로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다, 어쨌든, 어쨌다 있으니까 어떻든, 어쨌든으로 쓰시고요. 아무따, 하였다, 여하다 없으니까 아무튼, 하여튼, 여하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앉음새, 앉음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른 척하다, 아른 체하다 라는 것 둘 다 맞습니다. 이 뜻이 관심을 갖다, 인사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른 척이라는 것은 관심 갖고 인사하고 이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는 척이라고 이렇게 띄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른 척, 아른 체라는 것은 관심 갖다, 인사하다의 뜻이라는 것,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는 것은 아는 척 이렇게 아는 띄고 척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 예,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가리와 애벌가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논이나 밭을 첫 번째 가는 일이라고 하네요. 예, 요 애가리, 애벌가리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애꾸눈이 외눈박이 요거 두 말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대박이 외눈퉁이 이런 것은 비표준어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이때 당시 그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하여간 뭐 이런 말도 복수 표준에 올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양념감, 양념거리 요거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금버금하다, 어금지금하다. 요거 둘 다 맞습니다. 수준이 엇비슷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여차, 어여차. 그 노저울 때 쓰는 구호죠. 예,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림잡다, 어림치다. 예, 둘 다 맞습니다.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둘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뭐, 약간 맷돌의 그런 손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를 좀, 요거의 줄임말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둘 다,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와 어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복수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언덕바지와 언덕배기, 요거 둘 다 맞고요. 언덕바지, 언덕배기는 무슨 뜻이냐면 언덕의 꼭대기나 아니면 언덕에 몹시 비탈진 곳 그런 뜻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얼렁뚱당, 엄벙땡. 엄벙땡이란 말 잘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얼렁뚱땅하다라는 말을 엄벙땡하다로 바꿔 쓸 수 있나 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왕벌과 장수벌이 있는데요. 요거 둘 다 맞습니다. 여왕벌을 장수벌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엿주다, 엿줍다. 이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활용량에 따라서 엿주어보다, 엿주다의 어가 결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엿주어보다는 엿줍다가 비읍불규칙이기 때문에 엿주어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용량이 엿주어보다, 엿주어보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 입대라는 말은 하여간 둘 다 맞고요. 이게 여직은 이제 비표준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태 입대의 뜻으로 여직을 쓰면 안 되겠고요. 여태껏, 이제껏, 그 다음에 입대껏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도 셋 다 맞습니다. 여직것은 비표준어입니다. 여직은 다 비표준어네요. 그 다음에 역성들다, 역성하다 이건 편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편역들다라는 말은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역성들다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경우 이런 걸 역성들다, 역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달다, 잇달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복수표준어입니다. 엿가락과 엿가래 둘 다 맞고요. 요거 가락떡과 가래떡 요거 가래엿 엿 같은 경우는 둘 다 맞다고 그랬죠. 가락엿, 가래엿 그 다음에 가락떡은 틀리고 가래떡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엿 종류는 다 맞네요. 그러니까 엿가락, 엿가래 이걸 바꾼 그 순서를 바꾼 가락엿, 가래엿 둘 다 맞지만 떡은 가래떡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엿기름과 엿길금 이거 둘 다 맞는데요. 그 엿기름이라는 게 기름 액체로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요게 엿기름이에요. 보니까 가루네요.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트게 한 다음 말린 가루래요. 그래서 녹말을 당분으로 만든다고 해서 식혜나 엿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옛날엔 설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엿기름을 보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엿기름 가지고 그렇게 당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즉 기름이 아니라 가루입니다. 자, 그러면 엿반대기, 엿자박 이거 둘 다 맞습니다. 그 엿을 파는 그 판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사리 잡놈, 오색 잡놈 요거 둘 다 맞습니다. 이 오합 잡놈은 비표준어라고 하는데 하여간 얘네들은 뭐 다 남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옥수수, 강냉이 이렇게 얘기하는 요거 이제 그 둘 다 맞고요. 그래서 강냉이 같은 경우는 또 이역행동하죠. 이역행동을 인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함께 이제 그 강낭콩에서도 강냉이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콩이 틀리고 강낭콩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 형태가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쓴다. 어원을 잊어버리고 형태가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쓴다에 따라서 강낭콩, 강냉이 이렇게 써. 이번에는 그 완골 기직과 완골 자리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골 기직은 이제 완골로 만든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완골이라는 게 좀 대나무하고 비슷한 좀 이렇게 그 재질이에요. 그래서 뭐 대나무하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나무는 이제 잎이 아니라 그 줄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고 얘네들은 잎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마르면은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뭐 가시도 없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돗자리를 완골기직, 완골자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들 잎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을 강화도가 아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거를 완골자리, 완골기직이라고 합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 외겹실, 외울실, 호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겹실은 한울로 된 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간 뭐 셋 다 맞고요. 그런데 헛겹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외자 빼고 또 올실. 그러니까 외겹실 대신 호자 써가지고 호겹실 안 되고요. 외울실에서 외 빼선 안 되고요. 그래서 외겹실, 외울실, 호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왼손잡이와 한손잡이가 있네요. 요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래서 외손잡이와 한손잡이 요거는 둘 다 그 표준어라고 합니다. 저기 왼손잡이면 양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다음에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요건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다룬 적 있었죠? 심술꾸러기, 심술쟁이와 함께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다 다룬 적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레와 천둥이 있거든요. 이게 천둥이 바로 우레라는 우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우레는 우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 어원 때문에 우레를 한자어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레라는 이런 한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레가 아닙니다. 그 예전에 우레매라고 그런 좀 특촬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80년대생들은 그런 거 되게 보고 자랐을 텐데, 하여간 뭐 그런 우레매라고 만들어진 그런 제목,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 우레는 고유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울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는 것인데, 요 기억이 떨어지고 울애가 되면서 우레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레는 이거 하늘에서 우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천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유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레라고 쓰는 것은 민간 어원으로서 우지, 울보. 울보는 많이 아시죠? 그런데 우지라는 말 이거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하여간 복수 표준어입니다. 울보와 동의어로 우지가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을러대다와 을러매다가 있는데 이 을러대다라는 것은 위협적인 언동으로 을러서 남을 억누르다, 위협하다라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러대다, 을러매다 요거 동의어입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다음에 의심스럽다, 의심적다 요거 둘이 동의어입니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이에요, 이어요. 저는 회장이에요, 회장이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거리 당고금, 요거는 이제 학질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학질은 이제 말라리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이틀 정도 앓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거리 당고금, 당고금은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없어진 병이니까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요거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두 개 복수 표준어고요. 11 플러스 2조. 그래서 요 뒤에 2가 붙는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앞에 명사일 때 뒤에 2가 결합한다. 자, 그러면 일찌감치와 일찌건의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개, 동의어고요. 복수 표준어고요. 멀찌감치, 멀찌건의 요 같이 알아두세요. 앞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멀찌감치, 멀찌건의, 일찌감치, 일찌건의 다 맞다는 것이요. 자, 그다음에 입찬말이 있고 입찬소리가 있는데, 요거는 바른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바른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리옷과 잠옷. 우리 잠옷을 자리옷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물쇠, 자물통. 자물쇠를 자물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장가가다, 장가들다 둘 다 맞고요. 이거 서방가다는 비표준어고요. 장가, 우리 앞에서 다룬 적 있었죠? 장가는 장인어른 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시집가는 것은 시댁에 가는 것을 시집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장가 가는 거고 여자는 시집가는 것이죠. 자, 장가가다, 장가들다 둘 다 쓸 수 있고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재롱떨다, 재롱부리다 요거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끔, 제각기 이거 뭐 둘 다 맞습니다. 자기 나름으로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좀처럼, 좀채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좀채로, 좀해선, 좀해 이런 건 다 비표준어라고 하고 좀처럼, 좀채 요 좀채로는 좀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 비표준어입니다. 좀채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꾼, 줄잡이, 요거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래질을 할 때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가래라는 것은 큰 삽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삽을 갖다가 혼자서 움직이긴 힘드니까 양쪽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삽질을 하는 것을 바로 가래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줄모를 심을 때 이제 모를 댈 때 이렇게 그 모를 이렇게 그거 하게 딱 한 줄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줄을 잡아줘야 되는데 양쪽에서 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줄꾼, 줄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신과 중매, 중매서다, 중신서다, 요거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과 집못이 있는데요. 집단을 집못이라고 하기도 하나 봐요.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쪽편, 그래서 이게 오른쪽, 오른편 다 맞고 왼쪽, 왼편 둘 다 맞습니다. 쪽과 편은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렇지만 짝은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짝, 저 짝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는 것 앞에 쪽 얘기하면서 다른 적 있고요. 그러나 짝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요 때는 또 짝을 씁니다. 그런데 이 짝, 저 짝이라고 쓰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